강쌤입니다. 오늘부터 현직 요리 강사가 알려주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요리학원에서 10년 이상 수업을 해오면서 약간의 팁을 이용해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셰프를 꿈꾸거나 외식업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께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요리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은 닭다리살을 준비했고요. 닭다리살로 닭갈비를 만드는 거고요. 재료는 떡볶이 떡도 치즈 떡볶이 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부재료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야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통째로. 요거는 제일 중요한, 닭갈비집에 가면 80%가 양배추인 양배추 있고요. 그리고 깻잎, 이불을 이따 덮어줄 건데 깻잎 있고요. 당근, 색감을 이쁘게 해준 당근, 그리고 이게 살이죠. 고구마 사리 뭐 이런 거 준비해서 양파하고 요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닭을 재우기 위해서 이 닭다리를 준비하시는데 한번 씻는 게 좋으세요. 이 닭다리 살이라는 거는 이 닭 가슴살하고 다리살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리살이 쫄깃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뜯었으면 이거를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생고기라서 한번 세척하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세척을 해볼게요. 자,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닭다리살을 세척했는데 좀 냄새가 나거나 냉동실에 있었던 닭은 우유에 살짝 넣어놨다 빼주시는데 이게 좀 더 깔끔해질 수 있고요. 맛이 잡내가 안 날 수 있어서 한번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시면 좋아요. 이 살코기는 생고기는 물이 안 닿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유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만 세척하시고 저희는 밑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분만 살짝 빠지도록 하신 후에 밑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옮기고요. 자, 밑간을 하기 위해서는 닭다리에 이 잡내를 없애주는 가장 중요한 이제 술이 있어요. 술은 아무 술이나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청주를 사용하고요. 자, 얘는 닭고기가 300g이 좀 넘기 때문에 한 2큰술 정도, 이거는 밑간이라 2큰술이고요. 자, 2큰술을 준비했고요. 자, 여기에는 후추, 기본적으로 후추를 쓰시는데 이렇게 통후추를 갈아서 쓰시는 글라인더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밑간을 하실 때는 그냥 후추가 훨씬 더 안쪽까지 이렇게 냄새가 잘 잡아주니까 그냥 후추 가루를 사용하세요. 후추 가루 한 2번 정도 톡톡 넣어주시고, 밑간은 말 그대로 밑간이라서 소량만 쓰시면 돼요. 필요합니다. 소금은 아무 소금이나 쓰시는데 너무 굵은 소금은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만, 소량이라는 건 한 꼬집이라고 해서 소량 톡톡 나오질 않아요 요새.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세요. 이런 거는 고등어를 요리하시거나 뭐 삼겹살을 요리하실 때도 이렇게 밑간을 하시면 좋은데 우리는 있으신 분들은 넣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집에서 어떤 요리를 하시든 밑간을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소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도 이게 요거를 해주시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져요. 그리고 이 밑간해줄 소스가 준비됐으면 닭을 손질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요게 잘라서 다 나왔네요. 마트에서. 얘가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예요. 접혀있는 상태고 다리살이 이렇게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르신 것 같아요. 이쪽이 밑인 것 같고 얘가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접혀져 있는 다리 있죠? 봉을 갖다 펼쳐 놓으신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될 때 닭 요리를 이렇게 포 뜨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하게 되면 힘줄이 많아서 우글우글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힘줄을 콕콕콕콕 이렇게 찍어주세요. 끊어주신다고 보면 되는데 지저분한 기름이 있으면 이 지저분한 기름을 살짝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콕콕콕콕콕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오글대지 말라고. 자, 껍질이 맛있는 거기 때문에 껍질을 빼지 마시고 이런 구이나 볶음에서는 이런 게 들어가야 좀 살이 더 부드러워지세요. 근데 껍질이 오글거리니까 이렇게 살짝 콕콕콕 찍어줍니다. 원래 칼을 이렇게 주시는 게 좋으세요. 대신 주의사항, 밑에 손을 옆에서 잡고 있으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손을 떼시고 닭만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세요.
자, 이제 됐으면 먹기 좋게 잘라 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도마가 새거라 칼이 막 박히네. 자, 이렇게 먹기 좋게 끊으시는데 나는 좀 크게 먹겠다 하시면 아예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센치는 없어요. 이런 대신 통으로 숯불에 굽는 게 정말 닭갈비예요. 이거는 볶음에 해당되죠. 사실 구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 뒷정리를 하고요. 제가 밑간을 손에 버무리 묻혔죠. 닭이 손에 묻은 김에 이렇게 재워 놓으세요. 이 상태로 한 30분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다 하시면 뭐 10분만 이렇게 놔뒀다가라도 요리하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다른 삼겹살이나 다른 어떤 요리를 하실 때는 좋아요. 그런데 소고기나 이런 거일 때는 이런 양념보다는 올리브 오일이나 와인에다가 재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손질이 다 됐으면 닭을 이렇게 살짝 재우는 동안 야채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소스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유는 소스를 만들어서 이 아이가 숙성하는 동안 야채를 잘라야 요 순서상 더 맛있게 요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자를 수도 있겠지만 소스를 먼저 해서 이게 바쁘다 나는 바쁘다 하시면 전날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소스를 항상 먼저 한다는 거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요. 자, 오늘 첫날이지만 제가 여기 앞에다 계량 스푼을 꺼냈어요. 요거는 이제 계량을 하는 아이인데 15mm, 5mm 그래서 테이블 스푼, 티스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이 계량 스푼을 잘 안 쓰시죠. 그래서 일반 밥숟갈로 보여드리자면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움푹 파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숟갈로는 하나 반이 얘예요. 같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반. 근데 하나 반을 넣자 보면 이 양이 안 맞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요 양으로 하셔도 되지만 하나 정도는 이거를 구매하세요. 요새 뭐 시중에 다 판매를 하니까 요걸 사서 요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계량 스푼을 사용할 테니까 집에서 내가 이걸로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양을 조금씩 0.5배씩만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스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소스에는 먼저 가루를 항상 먼저 계량하실 건데 자, 설탕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300g 기준으로서 2큰술을 넣기도 하고 1큰술을 넣기도 하는데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2큰술 정도 준비하시고 저는 어른들이 먹을 거라서 양을 조금 줄일게요. 너무 단 거보다는. 그래서 하나 반 정도? 아니면 아예 좀 단 거 싫으신 분은 아예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 반 정도 넣고요. 항상 가루를 먼저 계량하셔야 얘가 녹으면서 녹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얘는 고춧가루인데 안 매운 고춧가루고요.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라고 해요. 굵은 고춧가루는 이렇게 듬성듬성 뜨거나 보일 수 있고 잘 타요. 근데 이 고운 고춧가루는 잘 타지도 않고 색이 아주 빨갛고 먹음직스럽게. 그래서 고운 색깔이다 보니까 색이 조금 더 옅어져요. 갈아 놓으면. 자, 얘는 1큰술 넣겠습니다. 안 매운 거라서 좀 더 넣으셔도 돼요. 닭갈비의 특징은 막 매운맛은 아니고요. 약간의 좀 더 부드럽게 먹고 좀 달큰하고 이런 게 닭갈비의 맛이죠. 자, 우리는 또 술을 또 넣어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술을 많이 넣어야 음식이 숙성이 잘 되고 맛이 깊어지세요. 자, 청주나 뭐 이럴 때 뭐 맛술을 넣으셔도 좋고 집에 먹다 남은 술 아무거나 넣으세요. 와인은 안 돼요. 이렇게 한국식 요리에는 맞지 않는 게 와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와인은 또 와인에 맞춰서 쓰는 날이 있어요. 자, 간장 이제 액체를 하나씩 넣어줄 건데 간장은 1큰술이고요. 이게 고추장으로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간장이 많이 들어가면 물이 생기고 까매지세요. 간장 하나만 넣겠습니다. 제가 앞에 소스 만들면서 칼을 이렇게 놨는데요. 칼은 항상 이렇게 세로로 놓거나 아무데나 놓으시면 안 되고 항상 어디다 놓고 싶다 하면 내 앞쪽에 칼날을 안으로 숨겨서 놓으시는 게 안전하세요. 요리하실 때. 그래서 기초적인 거를 좀 설명할게요. 자, 얘네 가루 녹으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소스가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소스, 고추장. 고추장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는데 혹시 집에서 만든 좀 매운 고추장이면 조금 양을 줄이시고 저희는 2큰술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넣으시는 거니까 3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3큰술 정도. 우린 2큰술 계량 스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술이라는 건. 그래서 요걸로 따졌을 때 3개 정도 하나 넣고요. 이렇게 들러붙죠, 고추장은. 둘, 깎아야 되는데 제가 살짝 듬뿍 넣고 있어요. 좋아하니까. 자, 3개. 이렇게 해서 2큰술 가까이 넣었어요. 우리가 가까이라고 얘기해주면 좀 양이 오차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맛내기 위해서 물엿 들어가는데 이럴 때 올리고당 고르세요. 그래서 물엿을 꼭 넣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강쌤이 앞으로 알려주는 요리에서 소스가 비슷비슷하지만 노하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노하우가 물엿. 시중에 나가서 드시는 떡볶이를 먹든 뭘 먹든 간에 거의 90% 물엿으로 사용하세요. 모든 식당들은. 이유는 물엿이 단맛도 빨리 나고 윤기가 좋고 굳질 않아요. 빨리. 그래서 요걸 많이 씁니다. 자, 물엿은 한 큰술이에요. 설탕과 물엿량이 굉장히 많죠. 닭갈비가 좀 사실 달아요. 약간. 그래서 야채가 좀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처음에 소스가 흐리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진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 또 마늘 들어가고요. 자, 다진 마늘이에요. 이거는 다진 마늘이고 다진 마늘을 넣으셔야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갈아 놓은 거보다는 직접 다져서 넣으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다진 거 넣을게요. 한 큰술. 이렇게 향이 나는 양념은 나중에 넣는 게 좋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양념은 카레가루예요. 카레가루. 이 카레가루를 넣으면 닭갈비가 되는 거고요. 카레가루를 빼게 되면 돼지고기, 제육볶음이나 이런 낙지볶음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카레분을 후반부에 넣으시는 게 이 반반 덜어서 다른 요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후반부에 넣고요. 카레를 꼭 넣어야 닭갈비가 완성이 되세요. 닭갈비에 카레분을 넣겠습니다. 자, 가루도 얘도 한 큰술 정도인데 이거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은 좀 줄이기도 해요. 향신료 같아서 하나 넣었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후추까지 마무리. 자, 얘를 한번 잘 섞어볼게요. 물엿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물엿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끈적끈적하고요. 지금은 보이기에 썩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풀어놓으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소스를 완성하시고 참기름이나 깨소금은 마지막에 먹을 때 넣으시면 돼요. 요게 윤기가 반짝반짝하죠. 요게 화면에서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윤기가 반짝반짝 나요. 이유는 물엿 때문에 그래요. 물엿이 없다면 절대 이런 맛과 향이 안 나요. 요게 시간이 지나면 더 되직되직해져요. 그거를 볶아서 재워줄 거예요, 닭에다. 그러니까 이 소스가 중요한 아이입니다. 자, 중요한 아이들을 끝냈으니 양파 있어요. 양파 썰어 볼게요. 칼을 주실 때는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주시고 너무 가까이 가거나 너무 뒤로 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잡으실 때는 여기를 똑바로 잡아주시고 손이 칼은 본인 손에 맞는 걸 쓰세요. 칼이 너무 긴 거는 양식 칼이라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식 칼, 기본적인 이제 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손이 저는 좀 작아요. 작아서 좀 작은 칼을 쓰는 편입니다. 자, 양파 잘라 주실 때 힘을 줘서 반 정도 넣겠죠? 닭에 비해서 부재료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 갈비가 구워지는데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양파를 두껍게 썹니다.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이렇게 써는 걸 채 썬다 그러고요. 좀 두껍게 써는 거를 얘기합니다. 얇게 썰지 않아 이럴 때는 두껍게. 그래서 폭을 뭐 굳이 센치는 없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두껍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시험 보는 메뉴가 아니니까. 자, 양파 중요한 재료 썰었고요. 양파가 하나 다 들어가면 양파 볶음이 돼요. 그래서 양파는 반 정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양배추고요. 양배추는 겉에 잎이 있고 이렇게 속 안이 있어요. 이 속 안을 볶음에 넣으시고요. 겉장은 쪄서 쌈밥 같은 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안쪽을 넣으실 거고 양배추는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쓰실 때 반을 잘라서 써셔야 높이가 낮춰지세요. 이렇게 높이가 낮춰주셔야 칼질할 때 편하세요. 높으면 요리사들이 썰기에는 좋은데 일반인들이 썰기에는 불편하세요. 자, 얘도 넓게 썹니다. 이렇게 썰어주시면 얘가 볶을 때 물이 나오면서 숨이 죽지 않고 적당히 어울려지세요. 요 정도 넓이 폭으로 잘라줄게요. 양배추가 많아야 닭갈비가 푸짐하고 좀 더 맵지 않고 맛있어요. 근데 식구들 식성에 따라 야채 싫어하시는 경우는 좀 줄여주시고요. 저는 이런 남는 양배추는 채 썰어서 우리 그냥 샐러드 같은 거에도 드시고 뭐 계란 후라이 할 때 같이 섞어서 토스트 할 때 넣어주셔도 좋아요. 저 좀 남겨볼게요. 색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당근을 소량 넣으실 건데 이렇게 볶음에 넣어주는 당근은요 약간씩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이렇게 써는 거를 어슷 썬다 그러고요. 자, 어슷 썰어 주셨으면 당근이 너무 크죠? 그래서 반만 나눠서 썰어 줍니다. 저는 가지런하게 안 썰어요. 그냥 편하게 제 맘대로 썹니다.
자, 이렇게 썰었으면 당근도 딱딱하니까 양파랑 이따 넣어줄 거 남겨주시고요. 닭갈비에는 좀 넣지 않았으면 하는 재료는 버섯이나 피망은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고구마나 떡을 들어가야 이제 닭갈비 사리가 막 맛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특별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닭갈비에 고구마인데 너무 작아서 제가 껍질 안 벗겼어요. 껍질 벗기면 설탕물에 넣어야 되고 변색이 일어나는데, 얘는 껍질째 볶아도 돼요. 꿀 고구마고요. 지금 아직 여름 끝머리인데 이렇게 고구마 벌써 나오네요. 자, 얘도 당근처럼 이렇게 찍혔어. 고구마도 이렇게 먹기 좋게. 너무 작아가지고 얘가 제가 넣기가 어슷 썰어서 그냥 스틱처럼 이렇게 익으라고 넣어줘 볼게요. 저는 닭갈비집 가면 이 고구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넣어주죠? 비싸니까. 자, 여기 끝에는 살짝 버리시고요. 어슷 이렇게 어슷 편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아까우면 끝에도 다 넣으세요. 저는 안 넣어요. 자, 고구마 사리를 좋아해서 고구마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야채, 여기 이제 공간이 남았죠? 여기다 이제 대파 썰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는데 대파를 알려드리자면, 대파는 세 분류가 있어요.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대파인데, 요리하실 때 보통 국을 끓이거나 나물을 무치거나 일반적인 걸 하실 때는 여기 흰 부분 뿌리 부분이죠. 뿌리 부분을 넣으시고요. 이런 볶음이나 이렇게 양념으로 요리를 하시거나 막 화려하게 볶아주실 때는 이런 중간 부분, 그리고 이파리 밑에 부분, 육수에 넣어주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향도 나고 색감이 이쁘세요. 자, 얘도 어떻게? 크게 썹니다. 닭고기 아까 사이즈 보셨잖아요. 크잖아요. 그럼 얘가 너무 작으면 물러지겠죠? 이렇게 하시는데, 대파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대파를 많이 넣을게요.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작을 것 같네요. 자, 대파를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요리를 하지만 아주 많은 요리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유린기라는 요리도 이따 보여드리고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사리는 이제 떡이에요. 떡.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떡볶이 떡인데, 떡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방부제가 들어있죠?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물에다, 흐르는 물에 살짝 세척하시는 게 좋으세요. 사리의 포인트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주 재료가 맛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리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 고구마를 좋아하면 전 고구마를 많이 넣는데, 떡을 좋아하면 떡을 많이 먹으면 닭갈비 많이 못 먹어요. 갖다 사용하시면 이 처음에 방부제 묻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빠질 수 있으세요. 자, 이래서 재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찍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리를 쉽게 따라 배우고 정말 어렵지 않게 따라 배워서 활용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활용 뒤에서 팔기도 하죠. 볶아서 먹어라 하고. 자, 저는 고구마사리 이렇게 준비했는데, 집에서 단호박을 넣든 원하신 걸 넣으세요. 근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재료는 양배추와 대파. 없으면 집에서 2개만 사용하시고, 마지막 깻잎까지 보여드립니다. 자, 재료 다 됐네요. 이렇게 좀 재워졌더니 뭐가 생기냐면요, 아까 술도 좀 양이 많았어. 홀라당 들어갔는데 이 물이 좀 이제 잡내가 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리시는 게 좋으세요. 얘는 따라 버리시고요. 이때 물에 씻으면 안 돼요. 얘는 밑간을 해놓은 거잖아요. 밑간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하고 섞어 주실 거예요. 자, 섞어 주실 때 요령은, 흘렸어. 섞어 주실 때 요령은 한 큰술을 남깁니다. 요거는 언제? 야채하고 같이 버무려주고 한 큰술 남겼어요. 자, 350g인데 소스의 양은 거의 300g 기준이라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야채가 지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야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부족하면, 넣고 싶으시면 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좀 추가하세요. 자, 양념을 이렇게 주물주물 재우시고요.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손이 닿으면 이게 물러져요. 닭고기 이렇게 껍질 벗겨지고. 그래서 살짝 주걱으로 저는 섞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먹든 오늘 저녁에 먹든 맛있게 볶아서 드실 수 있으세요. 닭갈비 볶아볼게요. 이제 자, 닭갈비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라고 처음이라서 프라이팬도 세우고요.
자, 중간불로 준비했고요. 중간불이라는 거는 너무 센 불은 타요. 그래서 중간불. 약한 불이죠? 약한 불은 물이 빠져요. 육즙이 빠져서 중간불. 저는 현직 요리 강사라 좀 설명을 좀 다양하게 해드려요. 따라해서 드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해보도록 하세요. 들어갑니다. 식용유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타요. 음식을 할 때 식용유를 꼭 넣어주죠. 이렇게 식용유를 달궈서 온도가 좀 올라야 돼요. 그래야 닭고기가 쫄깃쫄깃합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확인하실 때 제일 좋은 거 손을 넣는 거는 아니고요. 살짝 온도가 센가 약한가 이렇게 열을 봅니다. 열 전도가 잘 되네요. 새 건데. 자, 중간불로 했고요. 자, 넣겠습니다. 300g을 한 번에 다 섞어볼까요? 자, 이 그릇을 씻지 마세요. 자, 볶아 보시는데 이때 불을 줄이거나 하지 마시고 양념이 막 주변 팔방팔방 뜨죠. 이럴 때는 뚜껑이 있으면 사실 뚜껑을 살짝 이렇게 닫아놓거나 우리가 주변에 뭐 이렇게 닫아줄 게 있으면 저는 보통 뚜껑 프라이팬 이런 거 사용하거든요. 너무 튀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이건 살짝 이렇게 가려주시면 좋은데 얘가 충분히 볶아질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한 1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돼요. 1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어느 정도 지글지글 소리가 좀 얌전해져요. 얌전해지기 시작하면은 뒤집고 나서 야채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다 들어가면 닭이 향도 안 나고 익지 않기 때문에 닭을 한번 뒤집고서 야채가 들어간다 잊지 마세요. 자, 볶아봅시다. 아주 후라이팬에 많이 있네요. 저는 홍보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 닭이요 이렇게 익어가죠. 근데 이게 두꺼워서 안 타는 건데 이렇게 얇은 데다 하면 타세요. 다 타고 양념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깊은 데다, 이런 깊은 데다 하시고, 이런 코팅이 없는 팬은 들러붙거나 벗겨질 수 있으니까 냄비보다는 이렇게 볶음팬에다가 이용하세요. 자, 닭이 반 정도 익었네요. 제가 뒤적뒤적 하고 있죠?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있을 때 야채 들어갑니다. 야채는 깻잎하고 대파만 빼놓고요. 깻잎하고 대파만 이렇게 옮겨놓으세요. 옮겨놓으시고요. 아까 양념 버무린 그릇에다 이렇게 던져놓으세요. 콜라방 던져놓으시고 당근 딱딱한 거 먼저 주세요. 고구마, 양파 이런 거 다 집어 넣어버리세요. 우리가 때려 넣는다고 그러죠? 다 때려 넣으세요. 요새 학생들은 때려 박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집에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요 소스가 튀지 않아요. 야채가 눌러주니까. 그 위에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1차 덮어주세요. 닭고기가 추울 수 있어요. 일부러 덮어버리세요. 자, 떡도 얇은 떡은 천천히 넣으시고 이렇게 두꺼운 떡은 지금 넣어버렸어요. 자, 푸짐해졌어요. 이렇게 300g이지만 양이 엄청 늘었어요. 자, 기다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가 아까 남겨놨던 소스를 부어줍니다. 아까 남겨놨었죠. 이러는 이유는 닭이 너무 짜거나 강난 간이 돼요. 그래서 부족한 간은 얘가 해주셔야 돼요. 부족한 간은 나머지 양념을 넣어주고요. 얘가 좀 아깝죠. 이렇게 남는 양이 아깝죠. 이때 또 필요한 거 뭐예요? 술입니다. 그래서 술 마셨네. 자, 이때 술을 살짝 넣으셔서 그릇을 양념이 부드러운 그릇 있죠? 이거를 해주시는데 좋은 점은 양념이 싹 긁어서 들어가기도 좋고 이 또 볶아지면서 나오는 그런 냄새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한번 헹궈 주실 때 좋습니다. 싹 부어주시면 촉촉해지기도 하고 야채 물도 빨리 나와요. 자, 이제 야채가 조금 아까보다 좀 낮아지고 있어요.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는 숨이 빠지고 있다는 거고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닭고기가 타지 않게 잘 익고요. 얘를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불을 줄이지 않습니다. 절대. 불을 약하게 하면은 물만 나오고요. 너무 세면 다 타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중간불.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불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야채가 숨이 더 죽었을 때 마지막 대파와 깻잎 넣어서 먹기 전에 참기름. 그게 닭갈비의 끝. 마지막으로 대파 넣으세요.
번거로우면 한 번에 넣는데 그럼 파가 색깔이 안 예쁘겠죠? 자, 이제 이불을 덮어줍시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불 모질라네? 이렇게 깻잎으로 이불을 싹 덮어주세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레시피를 가지고 중국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배워서 가셨고요. 워낙 많은 학생들이 닭갈비 이 비법을 배워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따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소스였고요. 닭을 밑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잎을 덮어주는 거. 이걸 덮어야 다리살이 잘 익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똑같이 하네, 수업이랑. 자, 이렇게 깻잎이 숨이 죽었고 야채가 숨이 죽었는데 잘 보이죠? 요게 이렇게 물이 나와요. 자글자글 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때 불을 이제 마지막이죠. 불을 줄일게요. 불을 줄이지 않으면 다 또 안 익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한번 휘 저어볼게요. 깻잎의 향도 들어가고 야채에서 물 나와서 하나도 안 탄 거 보이시죠? 소스가 있나요? 네, 참기름만 넣어주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건 잘라버려. 참기름 소량만 넣으시고 살짝 섞어줘서 볶음이니까 제가 불을 세게 해서 물이 없게 했죠? 물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더 시뻘건데 고구마가 이렇게 충분히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익은 거니까 담아볼게요. 저는 보여드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준비된 거 담아볼까요? 너무 많은데요? 300g? 아까 보셨죠? 이 정도면 보통 3인분 이상 먹을 것 같아요. 짜잔. 어머, 흘렸어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마지막에 참기름 넣었죠? 깨소금을 뿌려볼게요. 먹기 좋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닭갈비 완성했어요.